강의 시작할게요. 태교입니다. 이 태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엄마한테 태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그렇진 않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번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미리 공지 하나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그 이제 왜 엄마 이름, 아기 태명, 출산 예정일, 다니는 병원 이렇게 자기 프로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갤럭시 노트 9, 갤럭시 S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강의 들은 사람들을 여러 번 병원으로 참석자를 보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끝나기 전에 언제라도 채팅창이라도 엄마 이름, 아기 태명, 출산 예정일, 그리고 다니시는 병원명을 정확히 찍어주시고 다음부터는 아예 들어올 때 마지막에 이메일 등록하고 하는 그 설정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을 정확하게 찍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면 제가 우리가 얼굴은 서로 못 봐도 얼굴 보려면 볼 수 있지만 갤럭시 노트 9 분하고 지금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주제는 저는 태교지만 그 태교의 신비로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태교의 신비로움과 여러분이 그 과연 어떻게 태교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요.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인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목으로 잠깐 한 5분 정도 코로나 이야기를 우리 태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개수로 따지면요, 무려 약 50조의 원자, 세포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나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내 몸은 정확하게 50조의 개수의 세포가 만들어낸 모습이 저라고 이해하시면 딱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 점은 똑같죠. 여러분은 그 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50조 개 되는 세포에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코로나 지금 뭐 임산부 감염도 지금 7분인가 8분 이렇게 나왔고 태아에게는 영향이 없다, 음성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하나는 제가 저희 카페에도 그런 말을 많이 올려놨는데요. 인간 스스로가 발달되어 왔다기보다는 인간은 문명이나 과학을 발달시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의술이 발달해서 치료하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신체가 퇴화하고 있거나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 이게 일반적으로 인류학자들이 내리는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세균은 그런 문명이 없으니까 세균은 스스로의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몸을 점점 발달을 시켜 온 거잖아요. 더 빠른 속도로 발달도 시키고 있고 이제는 뭐 이번 코로나를 왜 신종이라고 부르냐 하면 한 사람한테 들어와서 나가는 순간 이미 약간 바꿔서 0.1%의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말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 내년에도 오겠다. 코로나 20, 그 다음에 코로나 21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자리를 잡을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무려 5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는데 이 만약 50조 개의 세포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너무나 쉽게 물리칠 거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 코로나 올 때부터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이런 감기 와도 크게 아픈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다. 근데 외국은 감기만 걸려도 정말 외국 사람들은 비리비리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미국이나 파리에서 유학할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는 감기 걸린 것 갖고는 학교 결석도 안 하는데 회사 휴가도 잘 안 쓰고
근데 뭐 프랑스나 이런 미국이나 제가 유학을 할 때 보면 서양인들은 그렇게 막 덩치도 좋고 골격도 큼에도 불구하고 감기만 걸려도 완전히 뭐 우리나라 왜 한두 살 어린아기처럼 아기 아플 때처럼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체질적으로 정말 튼튼하고 면역 기능도 강하구나. 저는 그런 걸 우리나라의 땅 또는 먹거리로 많이 봐요. 과거의 먹거리가 뭐 된장이나 뭐 김치나 유산균 정말 이런 게 그래서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조차도 없었지만 지금의 먹거리에서는 사실 된장찌개다 옛날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나의 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게다가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엄마니까 더더구나 스스로에 대한 몸 또 내 아이에 대한 책임마저 또 갖고 있으니까 내 몸에 있는 50조개의 세포라는 걸 정말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근데 제가 밑에 이제 조금은 어려운 단어를 하나 써놨잖아요. 세포 지능. 여러분, 내가 지능이 있다는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세포의 지능 자체가 있어야 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이나 최근 물리학에서는 인간을 세포 차원에서 조명하는 관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포를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식품이라고 많이 복용하는 것도 보면 무슨 항산화 제품. 왜? 세포가 자꾸만 산화되어 가니까 활성산소, 뭐 유리기 이런 세포들이 막 돌아다니고 세포가 호흡을 잘 못하고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을 잘 못하고 세포가 쉽게 말하면 녹이 슬어서 세포 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차단이 되니까 이런 나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얘는 살기가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우리 몸에서 물리쳐야 될 백혈구나 면역 기관들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중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잘 작동되는 사람은 나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확진자래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주의는 하되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계기로 위축이 되면 안 되고 정말 난 우리 애기도 키워야 되는데 더 건강해져야지 하고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빨리 회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소유예요. 제 게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이 각각 50조 개의 세포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0조 개의 세포들한테 명령을 내려라. 명령을 내리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내릴 수 있죠. 제가 지금 혼자서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서 뭐 커피 믹스라도 타든지 아니면 뭐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를 뽑든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시작한 건 처음에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잖아요. 그 뇌에서 하는 뭐 하고 싶다,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부터 모든 세포는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비도 오고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딱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세포는 그런 톤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부산도 지금 비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거든요. 근데 날씨를 보자마자 오늘 날씨가 흐리네. 오늘 좀 더 따뜻한 노래를 한 곡 들어야겠다. 해서 바로 생각 자체가 오늘은 좀 더 예쁜 노래를 들어야지. 오늘은 우중충하니까 집안을 좀 더 청소를 해서 딱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 50조 개의 세포가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죠. 그거 알면 우리 과학자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몸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50조 개나 되는 세포를 갖고 있는 주인으로서 나의 세포에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을 내린다는 말이 뭐겠어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하면 바뀐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으면 1 찍어주세요. 아, 그러면 나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 뱃속 아기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이 너무 구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기질. 태어날 때는 아이가 기질을 갖고 태어나죠. 왜 뱃속에서 나름대로 뭔가 기질이,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구체적 경험은 아니니까 성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질이라고 말하고요. 지금 우리처럼 어른들의 경우는 이미 성격이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누가 이렇게 시비 걸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날씨가 되면 오늘 나가기도 싫고 막 귀찮다 하면서 바로 전화기 들고 배달의 민족에 뭐 통닭 막 구경하다가 뭘 시켜 먹는 그런 인부들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나쁘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 지능이 작동되는 시스템이 어쨌든 태아가 자라고 있는 환경으로 봐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평소에 노력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하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은 우울하니까 이따 강의 끝나면 청소해야지. 이따 강의 끝나고 오늘은 요리해 봐야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바꿀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인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가 없으면 자기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자꾸만 쌓이고 하면 뇌에서는 너무나 바꾸기 힘들 만큼 이미 나라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자극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그 시스템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냥 쉽게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드러내는 성향에 따라서 네 성질부터 좀 고치라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뇌 안에 세포의 메커니즘에 이미 저장된 패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이런 어떤 좋은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 계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좀 의지가 있는 분 같으면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이런 A4 용지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꺼내가지고 매직으로 눈에 잘 보이게 나는 매일매일 내 50조 개의 세포에게 건강한 명령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 하나 써가지고 뭐 거실에 벽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잊어먹었다가도 저걸 딱 보고 나는 이제 건강한 명령을 내리기로 했지 라고 생각이 나게 되잖아요.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 막 뭐 치킨 시켜 먹으려다가 뭐 생선을 시켜 먹는다. 조금 더 나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늘 거실에 붙어 있으니까 매일매일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너무 좋은 습관들이 다시 나한테 세팅이 되는 거죠. 애기 낳고 키울 때는 더 심하겠죠, 그게? 언제나 의에 붙어 있어서 애기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언제나 아이 쳐다보면서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50조의 세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세포 지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바로 인생의 미라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왜 어떤 사람이 나이 40이 돼서 사업이 망하고 뭐 교육도 별로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막 엄청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회사의 CEO가 되었다. 그런 모든 기적들은요, 결국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가 어떤 강력한 계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뇌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바뀐 생각이 자기 자신한테 새로운 행동을 창출했고, 그게 반복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니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 임신했어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이거 원래 여러분 거예요. 제 게 아니에요. 50조 개의 세포 걔들한테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 태어나는 내 아기의 미래는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채팅창에 제가 한 20초 드릴 테니까 미라클, 나는 미라클을 창조한다 라고 문장을 다 하나씩 쓰세요. 그걸 쓰면서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야 합니다. 나는 미라클을 창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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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미라클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냥 엄마가 되면 안 되고요. 미라클을 창조하는 엄마.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창조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이한테 내 팔자보다 훨씬 더 좋은 팔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쉬운 말로. 우리 애가 태어나서 딱 내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너도 말고 그런 분 있으시면 숫자 7 찍어 적으세요. 없으면 찍지 마시고. 대부분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똑똑했으면 좋겠다. 오, 쑥쑥이맘 대박. 딱 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쑥쑥이맘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을 많이 받아놓은 거죠. 그렇죠? 이런 분은 오늘 23분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니까 5%가 살짝 못 되네요. 한 4%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고 보면 100명 중에 한 3, 4%가 좀 더 잘 살잖아요. 우리 여기 경기도 이천 양정분 산부인과 출산 예정이 8월 17일인 쑥쑥이맘 김인혜 씨하고 서로 친해지세요. 아셨죠?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0년 전에 저희가 KBS랑 같이 시도했던 뇌과학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이 아기는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예요. 근데 이제 이 아기가 울 때마다 이 아기가 임신 중이었을 때 이 엄마, 그러니까 그때는 임신부였죠. 임신부의 심장 소리, 그 다음 이 아기를 낳을 때 무슨 양수 이런 걸 받아놨어요. 심장 소리는 녹음을 해도. 그래서 아기가 울 때마다 이 아기한테 이제 태어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기의 뇌가 기억이 정말 있고 뇌가 발달되어 있었다면 임신 중 태아일 때 들려왔던 심장 소리나 또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맡게 된 엄마의 양수, 자궁 속의 냄새도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만약 기억한다면 이 아기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뇌 발달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의미일 거고, 기억을 못하면 인간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뇌 발달이 되는구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고 울 때마다 그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줬어요. 한번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우리는 다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역시 울음을 그치는 아기. 아기는 자궁 안에서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기는 자신이 살았던 집, 자궁 안의 양수도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분만시 채취한 양수를 거즈에 묻혀 아기가 울 때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아기는 울던 울음을 그쳤다. 다시 반복해보기로 했다. 그 냄새와 맛을 아는 듯 입맛까지 다시는 아기. 그렇다면 엄마의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엄마의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를 묻힌 거즈를 코 양쪽에 대어주었다. 이번엔
모두 2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90% 양수를 찾아냈다. 잘린 부분 갑자기 자, 이제 이거는 비교 실험이에요. 비교 실험. 역시 엄마의 양수를 찾아냈다. 모두 2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90%, 18명의 아기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자궁 속의 양수를 구별해냈다. 자, 이 20명 중에서 엄마하고 다른 엄마의 양수를 냄새를 구별 못한 아기가 몇 명이었던가 기억나세요? 숫자만 찍어보세요. 몇 명이었어요? 총 20명을 했는데 테스트를. 네, 맞아요. 2명이 구별을 못했어요. 이 2명은요 아마도 굉장히 난산이었어요. 여러분 난산이란 말은 애가 나왔는데 난산에서는 이 아기가 정신을 금방 못 차리고 스트레스나 공포 상태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냄새 이런 거 구별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 그것도 임신 중에 심장 소리를 들려줬는데 그냥 뚝 하고 울음을 그치잖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한 10초? 그 다음에 양수 냄새를 이렇게 맡아줬더니 그것도 한 10초 뚝 하고 그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딱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병원 가면 초음파 볼 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녹음 준비하고 여러분 주치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심장 소리도 좀 들려주세요 하고 그러면 초음파 기계를 위쪽으로 조금만 올리면 왼쪽 가슴 밑으로 올리면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잡히잖아요. 그걸 그냥 북북 하고 들려 나오는 걸 여러분 스마트폰 녹음기 녹음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기 낳을 때 뭐 양수는 좀 받기가 힘들지만 그것도 뭐 수간호사나 분만실팀에 부탁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죠. 그게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리고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향수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면 애가 새벽에 자다 깬다. 여러분 애기 낳고 키우는 엄마들 중에서 가장 힘든 클레임이 많은 게 뭔가 하면 애 재우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요. 너무 자주 깬다. 그러면 그때 심장 소리 녹음해둔 거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한 30분짜리 또는 10분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애가 자다 깨서 막 울면 그냥 애기 침대 옆에다가 엄마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면 여러분 애기가 이렇게 울다가 다시 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모르고 엄마들이 자꾸만 안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주 안아주게 되면 그러면 엄마도 아기는 점점 엄마한테 안겨 있는 걸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실험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기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기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부터 이미 뇌가 발달됐고 모든 기억이 잘 작동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빨리 알아채고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최소한 내 심장 소리는 녹음을 해야겠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요. 심장 소리 녹음하실 거예요? 하겠다. 1번. 해야겠다. 어렵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이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주치 선생님한테 부탁만 하면 되는데. 스마트폰 켜가지고. 아셨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모르면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인생은. 자, 이게 태아가 동시 반응하는 거예요. 엄마가 달달한 거 먹으면 애기도 좋아해요. 근데 이런 데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주스 마시면 애기도 바로 거의 동시 패션이잖아요. 엄마한테 개콘 보여주면 엄마가 막 근육이 막 움직이잖아요. 애도 막 거기에 대한 영향을 똑같이 이렇게 받아요. 엄마는 눈으로 보고 움직이지만 애기는 엄마의 근육이 움직여지면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면서 애기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이 시청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다고요. 그게 아기가 텔레비전을 보는 방법이겠죠. 자, 또 다른 실험은요. 정말 태교가 그렇게 효과가 있나? 이번엔 실험용 쥐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궁 내 환경과 태교는 뇌 발달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서울대 서유헌 교수팀과 공동으로 우리는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은 임신 3일째 된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했다. 공정성을 위해 먹이와 물은 똑같이 주기로 했다. 먼저 아무런 환경 변화를 주지 않은 보통 환경 그룹. 쥐가 좋아하는 파이프와 유리병, 부드러운 헝겊을 넣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 좋은 환경, 즉 태교 그룹.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과 쥐의 특성상 가장 싫어하는 고정 틀에 넣는 것을 반복한 스트레스 그룹. 실험 15일째, 그러니까 임신 18일째. 스트레스 그룹의 어미쥐 한 마리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건 여기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그 다음은 부검하는 장면이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 스트레스 그룹의 쥐에서 어미쥐가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부검을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여기 부검을 해보면 그 안에 기형아가 다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은 그룹의 모든 어미쥐가 그런 건 아니고 한 마리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셨지만 이게 실험 목적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줘도 정말 과하게 줬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막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을 때려준. 근데 우리 보통 여기에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있는 임신부 중에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런 환경 되려면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임신한 엄마라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 막 폭탄 떨어지고 내일 또 뭐 옆에 꿍 하고 뭐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정도는 이 실험에서 인정을 하고 가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실제 보고 싶었던 원래 이 실험의 목적은 이게 아니고 태교 뭐 스트레스로 보통 이렇게 해서 그럼 쥐는 임신 기간이 21일밖에 안 되거든요.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낳잖아요. 실험을 하기에 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실험을 빨리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새끼를 키워보는 거죠. 그렇게 키워봤을 때도 만약에 이런 세 그룹 간의 행동의 차이가 좀 균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는 임신 중에 태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은 새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새끼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는 거죠. 그 실험도 잠깐만 봐요. 새끼 쥐들이 젖을 땐 후 우리는 다시 새끼 쥐들을 어미 쥐들과 같이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관찰 도중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임신 중 스트레스 그룹에 있었던 새끼 쥐들이 생후 환경에 관계없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새끼 쥐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운동 능력 테스트에 들어갔다. 감시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횟수와 거리가 기록됐다. 이렇게 보면 그냥 차이가 막 2배, 3배 이렇게 나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영상들도 새끼가 나왔을 때 건강한 태교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쥐들은 막 돌아다니고 잘 놀았는데 왜 아까 스트레스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쥐들은 놀지도 못하고 지네끼리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다. 자궁 속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이는 태어났을 때 좀 활발하지 않은 성향이 압도적으로 높더라.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아이한테서는 일종의 약간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되는 일이잖아요. 실제 자폐의 경우에도 태어나서 1살 전에도 잘 모르고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엄마가 잘 인정을 안 해요.
3살, 4살, 뭐, 다른 애들 말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행동이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많이 다르다. 그럼 그때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죠, 모든 게. 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살아보시면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뭔가 깨닫고 시작하려고 할 때는 보통은 늦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교 가서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뭐 완전히 다시 하면 되지만 대체로는 늦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좋은 습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래도 이런 GB 스쿨을 이런 것조차 이건 너무너무 기초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한번 안 들어보고 출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제가 봐서는 거의 98%, 9% 그렇게 될 거라고요. 오늘 이걸 듣는다고 해서 내일 인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런 걸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은 최소한 변화될 가능성은 저는 열릴 것 같다. 이게 교육을 하는 저희들의 생각이고 왜 젠틀버스 같은 거를 저는 의사도 아닌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시작한 운동을 왜 산부인과 병원이 같이 도입을 해서 함께 가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의사 집단은요. 외국의 의사하고는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초엘리트 집단이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모든 직종 중에서 유일한 엘리트 집단은 딱 하나 법대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의과대학을 나온 모든 사람이죠. 상위 정말 0.1% 그냥 초엘리트 사회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돈으로 버는 거나 공부한 양이나 사는 거나 보통 등등등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아기가 아직 안 태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 낳고 잘 키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건 마치 고등학생이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시험 공부를 마무리해 놓고 딱 자면 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뒤로 미루는 것과 사실은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태교지만 태교가 사실은 태교, 출산, 육아 중요도로 보면 이 3가지 중에서 태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출산까지 좀 남아 있잖아요. 뭐 다른 분은 이달인 분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는 오늘 정규 강좌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출산이 5월, 6월, 7월, 8월 이때가 많으니까 정말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라는 거예요. 태교는 얼마나 많이 해도 되나? 이런 질문을 전에 미국의 FDA인가 뭐 어디에 뭐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FDA가 그런 거 답변하는 곳은 아닌데도요. 자문 의사가 한 답이 하나 있었어요. 태교는 뭐 이상한 거 하라는 거 없잖아요. 보통 좋은 걸 하라는 게 태교가 많으니까 태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칠 수 없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해라. 그게 보편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태교는 정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무리가 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이 하셔도 됩니다. 자, 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부산의 저희 회원이에요. 이때 이야기는 28개월이었고요. 이야기는 왜 출산하는 그 당일까지 계속 애기가 거꾸리로 여가로 들어있어서 결국 제왕절개를 했어요. 만약에 태중에서 이야기의 뇌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면 28개월이면 약 3년, 2년 조금 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어른들은 2년 전 아니라 여러분 10년 전도 기억이 나잖아요. 저는 나이 6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때 기억 뭐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말은 과거도 기억한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그전에는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28개월이니까 말을 곧잘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거꾸로 들어있었던 걸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준이 엄마 배에 어떻게 있었어요?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닝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태중에 있을 때 또는 출산할 때 그런 기억을 아이들의 말로 이렇게 받아 적어서 박사학위에 논문을 받은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고 태중에서의 정말 독특한 기억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엄마가 자궁 출혈이 있어서 아이가 막
위기 상태에 빠진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모든 기억들을 이 아기가 하고 있더라. 신생아 때 가장 기억이 강하겠죠. 근데 그때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뇌가 발달됐고, 그 뇌 발달된 상태로 태중이든 출산 전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교 잘하고 계세요? 이 말 아니고, 여러분, 당신 아기 사랑하세요? 여기에 전부 다 예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느꼈을 때, 나 이 자궁은 정말 너무 좋아. 이 순간 우리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오는 호르몬이 너무너무 좋아. 지금 엄마가 먹는 이 먹거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럼 아기 태아는 자기 관점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의 태교가 뭐냐 그러면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정말 좋은 영양소라고 생각하고 먹게 되는 경험을 해주게 할 수 있을까? 자궁 속에 있는 아기의 귀에 들리기를 이 소리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이런 다양한 냄새를 맡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이 전혀 반대쪽 아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태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요약할 때 보통 우리가 자궁 내 환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궁 내 환경, 여러분 이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제 무조건 이해되면 1, yes 1, no 이해 안 돼요 2 찍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빨리빨리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잘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이해. 자, 김수진, 바다맘은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질문이 있으면 그렇게 손을 들면 제가 마이크를 열어드려요. 근데 잘못 눌렀어요도 되게 많거든요. 바다님 질문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다. 그럼 뭐 숫자 6 이런 거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채팅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숫자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채팅을 하게 될 때 화면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채팅 너무 길게 쓰다 보면 뭐 화면 볼 건 없지만 또 화면이 보이면 좀 더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지. 자, 여러분의 자궁 내 환경. 태아가 느낄 때 정말 10점을 만점이라고 볼게요. 10점이라고 느끼는 태아. 여기 최고야. 이렇게 좋아하면 냄새도 좋고 뭐 소리도 좋고 이걸 10점이라고 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 내 뱃속에 있는 태아는 나의 자궁을 몇 점쯤이라고 느낄까?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8점. 오, 좋아요. 몇 점짜리 자궁이라고 자궁 환경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8.5, 8, 7, 7. 그래도 다들 한 자궁을 자부하는 자궁맘들이 오셨네요. 7. 7 밑으로 없다야. 좋아요. 이런 교만함 좋아요. 엄마는 그래야지 그래. 내 자궁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자궁이야. 먹는 거든 뭐든 말하는 거든 노래하는 거든 노래 들려주는 거든 수많은 종류의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너한테 태중에서부터 경험하게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좋은 태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오케이. 자, 일본 요코하마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동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재앙절개로 태어난 걸 기억을 다 하고 일기장에다가 써놓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이케가와 병원은 출산 시 그 어떤 의료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산부인과와 똑같았습니다.
これも講演会で説明してるんですよ。うちで働い 그런데 てた看護師 병원 직원의 7살짜리 조카가 쓴 글을 본 후 생각을 바꿨죠. 7歳の子です。で包丁が刺さった包丁が刺さってきて、白い服を着た眼鏡をかけた人に足を掴まれて外に出された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それでバントとかしてね、怖くて泣いていたら鼻にゴム通して苦しかったので泣いていました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ね。でそれをお母さんに言ったら夢でしょって言われた。で最後に僕は違うと思いますってお母さんが夢だってのを否定して終わってるんですよ。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은 물로, 그러니까 양수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SBS 스페셜로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될 때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거 제가 잘라놓은 것만 해도 총 길이가 14분이 넘으니까 강의에서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정말 애가 자기가 태어날 때 스스로 나온 애들은 그것도 기억하고 있다. 태중에서 있었던 아주 특이한 사건들도 기억하고 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뱃속에서 아기의 뇌발달은 거의 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제목은 SBS 스페셜 이게 뭐였을까요? 자연주의 출산으로 방송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연주의 출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동영상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이 영상입니다. 이게 좀 겹쳐졌네요. 영상이 겹쳐서 조금만 정리를 할게 하나를. 헷갈리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핵심인데요. 지금 여기 허연 거 있죠. 이걸 아빠들한테 제가 1000명한테 물어봤더니 맞힌 사람이 제로였어요. 이거는 사정할 때 나오는 남자의 정액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을 해서 보세요. 우리가 임신부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 애기가 임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쯤은 임신 과정도 알면 좋겠고 실제 태아가 어떤 과정으로 자라고 있는지 그냥 병원에 진료하러 갔더니 뭐 애가 뭐 2.1kg다 머리가 좀 크다 뭐 이런 얘기 말고요. 너무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뭐 먹고 자는 게 인생의 목표도 아니잖아요. 뭔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인간은 인간만의 뛰어나고 우수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뱃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도대체 뱃속에서 어떤 식으로 뇌가 발달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brain, 뇌라는 관점에서 태교도 출산도 육아도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출산하면 출산 힘들대요. 너무 아프대요. 무통만 이렇게 너무 흑백적으로 가시지 말고 태교 뭐예요? 그러니까 태교 그냥 엄마가 마음 편하고 그렇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그렇게 단언하시지 말고 내 인생이라는 건 결국 특히 엄마의 인생은 애가 태어나고 나면 그 아이로부터 적어도 몇 년은 벗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애가 한 10살 돼서 학교 가도 하루 중에서 좀 애 없이 엄마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육아의 대부분은 엄마가 거의 주로 가고 있다 보니 엄마의 인생이라는 게 애가 다 커가지고 완전히 어른 돼서 뭐 이제 지휘를 하러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자는 임신해서 애가 한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0년은 애한테 이렇게 잡혀있는 인생하고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신을 그냥 만만하게 보고 그냥 대충 지나갔다가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내가 20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0년은 애 때문에 발목 잡히게 돼 있는 게 여자의 인생인데 그럼 그 10년이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고 보람되고 하려면 그 전에 임신 중에 정말 공을 들여야 된다. 그러려면 도대체 임신에서 나의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건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면서
이건 오디오를 좀 줄일게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정자가 3억 마리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난자 하나만 달려요. 3억 마리라는 게 굉장히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자는 사실 저 끝에 난자가 배란된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정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일하는 방법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씻고 밥 먹고 나면 그냥 무조건 가잖아요. 뭐 오늘 하루 동안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 나는 회사에 뭐 1획을 긋고 오겠다. 뭐 이런 사람 없다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여건이 맞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취업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적성을 찾기 위해서 막 엄청난 노력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냥 간다니까 친구들 가니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막 가는 거야. 근데 가면서 알아요. 나만 가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가잖아요. 나 아무리 빨리 가봐야 앞에 못 가니까 난 뭐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자살도 많고 너무너무 많이 죽는 거야. 이 3억 마리 중에 사실 난자까지 도달하는 정자는 100마리도 안 돼요. 그 경쟁률이요. 생존율이 3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럼 또 가다 보면 첫날 아까 늪 같았죠. 그 다음 막 밀림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야 된다고. 1등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요. 얘네들이 지금 막 가죠. 지금 이 막 가는 애들은요. 들어가 봐야 혹시 난자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생명이 안 돼요. 왜? 정자 자체는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자가 난자로 들어갔을 때 실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정자 자체는 그 기능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왜 정자가 막 가잖아요, 그냥. 꼭 그 올챙이 헤엄치듯이 이렇게 가죠. 제 난자 특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서 아실 텐데 정자가 이렇게 헤엄쳐서 가다가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잖아. 뭐를 열심히 막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은 딱 스탑하고 얼만큼 남았는지도 진도 확인도 하죠. 내가 앞에 지금 공부를 만약 다 했다면 쭉 한번 요약해서도 다시 한번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그냥 막 가다가도 어느 중요한 상황이 되면 스탑하고 목적지를 잃으면 안 되니까 목적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1등으로 막 간 애들은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가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1등 하는 정자는 생존 자체도 안 되고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정은 난자의 전략적인 작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가 아까 배란이 된 난자가 어디 있는지도 제가 모른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난자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죠? 그 난자가 분비하는 화학물질 때문에 정자가 막 이렇게 가다 어느 순간에 딱 서요. 가까이 와서 서요. 헤매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딱 스탑해요. 그때 난자로부터 분비된 특수한 화학 전달 물질. 그거 냄새를 맡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달 물질한테 자극을 받아서 난자가 저쪽에 있네 하고 정자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그때 그 전달 물질, 특별한 화학 물질을 정자가 받아야 수정할 수 있는 정자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수정이라는 것은 결국 난자가 더 영향력 있게 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까 보셨지만 정자의 운동이 올챙이처럼 이러고 갔잖아요. 이런 속도로는 난자의 이 난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자로부터 화학 전달 물질을 받은 정자만이 그때부터 수정 능력도 생겼죠. 난자가 어느 방향에 있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은 안 되니까 마치 드릴 있잖아, 공구요. 이런 운동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난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과정이고 그 안에 난자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이렇게 온 애들이 정작 불과 한 1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1등 한 놈 들어가지도 못한다고요. 난자의 선택에 의해서 정자 수정 여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1등한 애들 아직도 못 들어가고 난자는 자기가 원하는 정자를 아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도깨비 같은 놈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드디어 얘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 얘만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아니고 막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이게 꼬리 운동에서 드릴 운동으로 바뀌고 이 정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 다른 놈은 끝났죠. 그러니까 정자 난자의 수정이라는 것도 정자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자가 방출이 되는 거고 물론 그 안에 유전자 정보가 있죠. 난자는 딱 하나 배란되잖아요. 매달 12개가 배란되지만 제대로 성숙되고 완성된 난자 하나가 배란이 된다고요. 미스 코리아 중에 진선미 딱 진 한 명만 딱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우수 한 걸 딱 뽑아서 이렇게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악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생명 역사의 진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근데 또 수정되자마자 뭐합니까? 여기 집이 아니고 살 집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아이가 막 세포 분열을 2개, 4개, 8개 쪼개고 있는 것도 보이셨죠?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 아마 자연유산 같은 게 제일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 분양받은 곳으로 가야지, 신혼살림 집으로.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자궁 내막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래도 유산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의학용어로 우리는 그걸 착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자궁 내막이고 드디어 착상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저렇게 묻었죠? 그죠? 그러면 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자가 이물질이다 보니 이물질이라. 엄마가 바로 못 키우거든요. 이물질을. 엄마가 죽을 수도 있죠. 아기도. 그러니까 이 소중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산모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유모, 대리모를 먼저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커다란 태반이 먼저 올라오는 거고 태반 위에 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기인데요. 아기가 그냥 원통같이 생겼잖아요. 납작한 종이로 이렇게 펴져 있다가 지금 이렇게 말려서 길을 만들잖아요.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러면 여기 있던 신경세포가 위쪽으로 위로 신경세포가 일방적으로 이동을 위쪽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꺾인 게 뭐가 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위가 여기 꺾인 상태가 지금 보이는 거죠. 앞쪽이 이렇게 꺾였죠. 밑에 태반이 있고. 이게 훗날 척추가 되고 여기가 신경세포 이동해서 이렇게 꺾였다고. 이게 바로 인간의 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발생학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추잖아요, 척추. 이때는 뼈가 없으니까 척수라고 하죠. 신경세포는 그러니까 신경관이죠, 신경관. 이쪽으로 신경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도 마찬가지로 성인도 여기 목뼈, 경추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가 있는 그쪽으로 가장 중요한 인체의 신경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뇌가 먼저 만들어지고 밑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인간이 발생학적으로 그냥 태반 위에 종이 쪼가리처럼 이렇게 태아가 이런 평면 비슷하게 실제로는 두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던 태아가 이렇게 둘둘둘 말리면서 이렇게 신경관이 되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신경관이 되더니 이게 막 신경세포가 안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더니 여기가 이렇게 푹 꺾이면서 그냥 이게 인간의 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척수에서 뇌가 만들어졌다고요. 척수에서 인간의 뇌가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뇌 발달이 잘 되려면 뇌를 만드는 기관에서의 감각 발달이 중요하다.
그럼 척수가 뭘 하는 것이냐? 척수는 모든 감각기관이잖아요. 감각을 지각하는 신경이 지나가니까. 감각을 느끼면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잘 주면 어디가 발달한다? 뇌가 발달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책상에 앉혀놓고 그냥 눈으로 보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감 모두가 자유롭게 써져서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뭐 해야지 하고 할 때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발음이 안 돼요. 감각 발달이 곧 뇌 발달이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채팅창에 찍으세요. 감각 발달이 뇌 발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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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애기 낳고 나면 문화센터 이런 데 가면 모감 자극이니 그런 프로그램이 그다음에 무슨 몬테소리, 프레벨 모든 교구가 아이들의 감각 발달을 도와준다. 그다음에 무슨 오감북 그래서 책 넘겼더니 막 털 붙어 있고 그런 책을 다 교구로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이라야 감각 발달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감각적 자극을 잘 받고 많이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받고 체계적으로 받고 주기적으로 감각 자극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뇌가 굉장히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다고 가정하고요. 여러분, 아기한테 가장 많은 감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딱 한 단어만 적어보세요. 그 감각 발달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엄마지, 엄마. 나가 너무 웃겨, 대답이 나. 그래, 나다. 엄마. 그래서 인간의 미래, 내 아이의 미래는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좌우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부지런하고 다양한 감각 자극을 잘 안 주고 내가 원래 성격이 좀 뚱해서 말 잘 안 하고 대답 많이 안 하고 노래도 많이 안 부르고 나 노래 못해. 그럼 노래를 들려라도 주시던지 어쨌든 내 아이는 엄마가 직접 부르건 엄마가 듣건 감각적인 자극을 좋은 감각 특히나 그런 좋은 감각적 자극을 많이 받을 이 아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신하셨는데 심장 뛰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인간의 발생학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각기관에서 뇌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각기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 애가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노는 거 정말 원 없이 놀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 없죠? 애가 건강하게 잘 자랐죠? 그러면 보통은 정말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요. 14살, 15살 되면 모든 감각기관에서 발달된 그것이 모두 다 완전히 딱 통합이 돼서 퍼즐이 딱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14, 15살, 즉 사춘기 때죠. 그때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디로 집중하는 능력이 있느냐가 그 아이의 진짜라고 보셔도 돼요. 그저는 꽝이에요. 꽝은 아니다. 그저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결과를 볼 필요가 없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감각적인 자극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면 된다. 이제 보십시오. 머리 만들고 아까 그게 뇌가 점점 머리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벌써 코가 나오는 잡혔잖아요. 여기 눈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그 뇌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콧구멍 보이고, 그 다음에 팔 빠져나오고, 또 좀 있으면 다리 빠져나오고. 이게 불과 여러분 임신을 제로 시작했을 때 7주, 8주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태아가 8주거든요. 좀 어설프고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팔 나와 있고
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눈 만들어져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뽑을 준비되어 있고, 약간 외계인 같지만 다 준비되고 있다고요, 이미.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정교해지는 거야. 물갈기도 없애고. 콧구멍, 콧뼈가 없잖아요. 콧대도 세우고, 콧구멍도 예쁘게 만들고, 쌀벌에 눈도 좀 이쁘게 칠하고, 엄마 눈 닮게 할까, 아빠 눈 닮게 할까, 그건 뭐로 결정할 것 같아요?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을 되려면, 그냥 엄마 눈이 더 예쁘다고 엄마 눈을 만들겠어요? 데이터가 경험이 많은 데이터. 어떤 엄마 눈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냐? 아빠 눈을 훨씬 더 많이 더 빠졌냐? 그럼 예를 들면 이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아빠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해요. 내 아빠 얼굴만 쳐다봐. 나는 아빠 눈을 닮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 우리 신랑 요새 막 도와주지도 않고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내 신랑 생각을 해. 그래도 아빠 눈을 저는 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을 점점 더 이쁘게, 모든 걸 이쁘게 만들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게. 이게 위대한 여러분 일이에요. 생명을 진화시켜가는 이게 여러분 자궁 속에서 불과 12주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에 만들어내는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막 이런 거 보면 울컥울컥하고 여러분 막 감동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 막 지금 울컥울컥하다. 숫자 3 찍어보세요. 나 울컥울컥은 안 하다. 4 찍어보세요. 아, 이쁘죠? 이 12주야, 얘가. 12주. 다 만들어졌잖아. 울컥울컥 안 하대. 울컥울컥 해야 돼. 이 강의를 녹화본에서 또 보고 뭐 상상을 해야 돼. 맞죠? 울컥울컥까지는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아직까지 임신부라서 그래. 애기 엄마의 마음이 빨리 와야 된다. 눈을 감고 상상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뇌 발달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기의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둥그런 기지국 같은 게 이게 바로 뇌세포예요. 뉴런. 그 다음에 이 가지치기 하는 나뭇가지 있죠. 이게 뇌세포 간에 연결하는 기지국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요, 뇌세포는 기능이 없어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태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게 많이 연결되거든요.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태어나자마자 애가 아 하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노래, 음악과 관련된 뇌의 영역에 이 가지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애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애가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또 아이를 태어났고 나서도 음악을 많이 들려줬고 뭐 피아노 학원도 같이 배우러 다녔고 음악적인 환경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해 줬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음악에 상당히 탄탄한 적성을 나타낼 확률이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내 아이의 미래입니다. 이게 불과 보세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딱 12주 걸려. 13주째부터 애가 나올 때까지 뇌 안에서 저 일을 하고 있다고 뇌세포 연결시키고 가지치기 뽑고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엄마가 태교 안 하면 노래 한 번도 안 듣고 난 노래 싫어해요. 듣는 것도 싫고 내가 부르는 것도 싫어요. 텔레비에도 노래 나오면 그냥 꺼요. 신랑하고 말 많이 하는 것도 싫어요. 전 수다쟁이가 싫어요. 말도 적게. 정말 말도 잘 못하고 노래 싫어하고 실제 말도 별로 안 하고 왜? 아까 보셨던 뇌의 뉴런 사이에 이 연결된 시냅스의 숫자가 극도로 적다고요. 그럼 그런 아이를 여러분이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정말 힘들죠. 힘들죠. 어디 재밌는 데 데리고 가도 엄마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눈도 잘 안 맞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궁 내 환경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애가 이렇게 이미 뇌 안에서 뇌 발달이 임신 중에 90% 이상이 다 끝나요. 그럼 애를 낳았어. 엄마들은 낳고 잘 키우기 위해서 뭐 문화센터도 가고 나중에 사설 학원도 가고 돈에 여유가 있는 집은 뭐 과외도 시키고 정말 우리는 시간, 물질을 투자해서 자녀한테 공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허공으로 뜨고 아이는 성적이 잘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더 놀라운 공통점은 그냥 애가 4살, 5살인데 친구 애기를 봤더니 야, 니네 애는 말도 잘하고 되게 똘똘해 보인다. 그런 느낌도 정확하게 줘요, 이미. 노래 잘하는 애들은 4살만 돼도 노래 시켜보면 박자도 잘 맞고 율동도 좋은 애가 있고, 노래는 잘하지만 율동은 안 맞는 애.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좋고 박자도 좋고 리듬도 잘 타고 그런 애들이 있다고 이미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상당 숫자는 여전히 운명이 사실은 결정론적인 것도 저는 결코 적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결정론하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자유가 있으시니까 좋은 쪽의 걸 많이 하라는 거야. 너무 임신부가 저도 퇴담을 하려고 해봤는데 퇴담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하찮은 이유와 우리가 실제 퇴담을 잘했을 때 아이한테 갈 좋은 점을 비교하면 쑥스러워서 잘 못하기 위해서는 너무 하찮은 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같은 저울에 올리기에. 이 태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퇴담하는 거. 노래 많이 듣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영어 공부도 해보는 거, 신랑하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 거, 아빠가 대담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런 거. 제가 금주 잊어먹기 전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에 하루 평일 저녁을 정해서 아빠 특강을 할 거예요. 아빠 특강을. 그래서 아빠 멱살을 끌어서라도 넥타이 같은 걸로 목을 매서라도 그 시간에 다른 데 못 가게 딱 묶어가지고 폰을 보여주세요. 길게 안 할게요. 우선 1시간 정도 아빠 특강을 할 예정이고, 그건 우리 예경 카페에 하게 되면 공지를 일정을 미리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런 게 다 발생학적인 과정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럼 내가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산책해라, 운동해라. 그럼 아기는 굉장히 많은 촉각적 자극을 받죠. 엄마 건강한 걸 먹어라. 그래서 잘 먹는 거를 전 이것저것 다 좋아해요. 그걸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좋은 영양소를 많이 드셔야죠. 녹색 야채, 그죠? 그거 제가 약자로 찍어 드릴게요. 이따가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한 소리를 많이 들려줘라. 동화책을 그냥 의미 없이 읽어주면 안 된다. 연상도 많이 해라. 명상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Bob's Better Right.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자, 사랑의 힘은 아까 세포 지능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태교에서 또 하나 잊지 말고 해야 될 중요한 건 심장 지능이에요. 지금 이 두 아이는 쌍둥이인데요. 27주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우선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요. 우리 한번 다시 영상을 주의 깊게 보세요. 한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언니와 달리 동생은 호흡도 맥박도 모두 위험한 상태. 그때 한 간호사가 두 아이를 엄마의 자궁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픈 아이의 상태는 급속히 안정됐습니다. 이 영상은 좀 찡해요? 이게 짧아도요. 27주 된 아이가 어떻게 자기 몸을 이렇게 팔을 뻗어서 동생한테 올릴 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심장이라는 거. 심장은 전류가 흐른다. 맞다, 아니다.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심장엔 전류가 흐른다.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1, 2. 1, 2.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전기, 충격기로 심폐소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가 흐르는 기관이란 말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장이 형성된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두 아이가, 이 간호사가 정말 똑똑한 간호사였던 거죠. 큰 언니야를, 작은 애만 아픈데 언니야도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줬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할까? 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되게 똑똑한 간호사야 일인 거예요. 그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동생이 위독하니까 동생의 심장에서 나오는 전류, 자기장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근데 언니는 되게 세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의 머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언니의 심장이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 동생 자기장이 왜 이래? 안 돼. 내 자기장을 가까이 붙여줘야지. 요약하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심장과 심장의 거리가 30cm 안에 들어있으면 거의 100%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하고 처음에 막 포옹하고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처녀 총각 때 오래 사귀면 만나도 뭐 대면대면하고 이럴 수 있죠. 심장의 설렘이 사라진다. 이런 전류 흐르는 거에 대한 그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린 아기는 바로 안다고 이거예요. 그러니 언니가 자기의 건강한 자기장을 동생한테 줘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팔을 뻗어서 동생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렇게 감싸주니까 이 아기는 동생은 급속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심장이 다시 살아난. 그래서 지금 뭐 이 아이들은 둘 다 건강하게 20살도 넘게 된 성인이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심장에도 지능이 있다. 심장에 뭐가 있다? 심장에도 지능이 있다. 되게 재밌잖아요. 인간의 뇌가 단 줄 알았는데 뇌에도 지능이 있고요. 우리의 감각기관 척수에도 지능이 있는 거예요. 심장에도 지능이 있는 거예요. 손에는 지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모든 세포에 제가 지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포에 지능이 있다니.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 줄기세포 이론이 나오면서 그냥 손에서 피 한 방울 뽑아가지고 거기서 세포 하나를 채취해서 걔를 배양해갖고 줄기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세포 수준으로 배양할 수 있으면 똑같은 저 한 명을 더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세포 생리학을, 그건 윤리적으로 이제 복제하는 건 안 좋아하지만 그렇게 의술은 발달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 여러분이 흔하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태교가 뭔데? 그러니까 임신부가 뭐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태교 아닌가요? 그 말은 분명히 이 심장 지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다.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언제나 건강한 생각을 하고 따뜻한 일을 하고, 그럼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을 때 이거 좀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코로나 이거 뭐 우리한테는 못 오지. 근데 이럴수록 내가 더 밝게 지내야지 하고 밖에 나가서 꽃이라도 한 송이 꺾어서 집안에 꽃병에 꽂아서 올려놓고 음악을 더 밝게 들고, 여러분 바깥에 외출할 일 있으면 아무리 겨울이지만 시커먼 바깥을 입어도 속에는 밝은 옷을 입고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해서 나를 가꾸어서 나의 모든 세포 에너지, 심장 지능이 가장 긍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일상에서의 저는 건강한 코로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건강하면 그 어떤 나쁜 병도 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도표인데요.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요. 간단한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가 임신기예요, 지금. 녹색 뭉태기. 그 다음에 여기 10이라고 표현되는 게 생후 12개월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살 단위, 1년 단위고, 여기서부터는 20살부터는 아예 이제 발달 안 되니까 10년 단위로 30살, 40살 죽을 때까지. 이 밑에 있는 게 나이예요, 인간의. 마이너스 9니까 임신 1개월이죠. 0이면 출산. 그러니까 임신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뇌신경이 언제 가장 많이 발달되나를 보여주는 도표예요. 그래서 이 도표의 제목도
The developmental course of human brain, 인간 뇌 발달의 발달 과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웃기죠? 여기 6에서 24주 임신기 때잖아요. 뭉태기가 이미 왕창 발달했죠. 그리고 실제 발달한 것뿐만이 아니라 발달이 임신 7개월에 종결이 됐죠. 아예 임신 중에만 뇌 발달의 상당 부분은 이미 종결되기도 한다. 이거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 5개 하나 직선으로 떨어지는 거. 여기가 출산이잖아요. 이미 출산 전 임신 중에 피크로 발달되었고 애가 태어나고 나면 급속히 하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전, 출산 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거죠. 인간의 뇌는. 그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더 발달하는 건 없냐고 봤더니 하나, 둘, 세 개 컵으로 된 거. 이거는 제로가 출산이니까 태어나고 하나는 생후 3개월이 피크. 또 하나는 여기니까 생후 9개월이 피크. 또 하나는 여기 생후 12개월이 돼야 피크가 되고 나머지 첫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뇌발달 이 피크로 가는 항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뭐 언어, 하나는 뭐죠? 시각적인 발달, 하나는 인지 발달, 하나는 무슨 기질, 하나는 무슨 후각 그런 것들에 발달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어떤 분 좀 빠른 분은 여기, 좀 늦은 분은 지금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 있죠. 어쨌든 출산 전이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니. 애기 낳는 그날까지가 아니라 애를 낳고 생후 9개월, 길게 보면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가 인간의 실질적인 뇌발달은 만 한돌 되면 종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육제도는 여러분 애 낳고 초기에 문화센터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실제 교육은 없죠. 문화센터는 교육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신기에 많은 공부를 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우리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낼 수가 있다고. 또 산정교육을 많이 하면요. 애 낳아보세요. 애가 정말 임신 때 내가 이 노래 정말 매일 들려줬는데 그 노래만 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적의 자장가 이런 거 받아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임신 때부터 계속 하면 애가 태어나서 그렇게 해주면 잘 자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장애라는 걸 만나지 않아도 돼요. 애 키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게 바뀐다고. 제가 너무 애 키우는 게 재밌다니까 뭐 아빠가 키워보지도 않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실제 제 딸을 애기 엄마가 미국 유학을 하러 갔을 때 제가 4살부터 7살 때까지 3년을 혼자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태교할 때 이제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회원분이 곰스베리라고 했잖아요. 곰스가 뭐의 약자인가 하면 여기 GOMBS, 곰스 이걸 많이 먹어야 돼요. 여기 왜 그걸 많이 먹은 건 그렇게 좋은 걸 먹은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곰스가 뭐냐? G, 첫 번째는 녹색 야채와 과일의 약자입니다. 과일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당도가 높으니까. 녹색 야채는 원 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O, onions. 양파, 마늘을 포함하죠. 같은 양파과 식물이니까. 그래서 양파, 마늘을 많이 드십시오. 세 번째 M, mushroom. 버섯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버섯을. 그럼 네 번째 B, beans. 각종 콩으로 만든 것들 많이 드세요. 마지막에 S, seed. 각종 씨앗 및 견과류를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추가된 게 각종 베리 종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또 먼베리가 있어요. 베리 되게 많다 하던데. 누가 이거 약자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쳐드릴게요. O, 그 다음에 M, 버섯. 이렇게 6종류. 이 카테고리를 정말 많이 드시라는 거야. 전에 같으면 내가 소고기 좋아하지만 고기만 먹었다면 지금은 고기 양은 줄이고
이 쌈 싸먹고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똑같이 있어도 인류가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영양이 높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케일, 이게 만점 영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수입 상추, 로메인 상추. 케일하고 로메인 상추는 어떤 일이 있으셔도 많이 드세요. 게다가 케일은요, 분말도 팔아요, 파우더. 그래서 두유 같은 데 타서 섞어서 이렇게 마시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러면 여기 뭐 안 들어갔냐 하면 소고기도 안 들어가, 돼지고기, 닭고기, 뭐 계란, 유제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뭐 유제품 이런 생선 이런 것마저도 의외로 좋은 음식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생선은 사실 좋은 음식이긴 하죠. 근데 생선이 바다가 오염돼서 여러분 보러 고등어 먹으라 그러지 않고 오메가3를 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메가3 요즘 식물성 추출을 먹으라고 합니까? 동물성 추출을 먹으라고 합니까? 식물성 추출이면 1, 동물성이면 2라고 찍어보세요. 병원에 가면 옛날 같으면 고등어 구워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식물성을 하냐? 원래는 고등어에서 정어리에서 최고의 양질의 오메가3가 나옵니다. 근데 바다가 오염돼서 추출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추출을 안전하게 인부보로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동물성 추출이건 식물성 추출이건 이제는 임신할 때도 또 아기 낳고 나면 수유도 해야 되고 또 아기가 없어도 스스로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건강하게 미래를 건강을 지키는. 그것도 나중에 60대에서 식습관 바꾼다고 건강해지지 않잖아요. 저는 이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저는 식습관은 나쁘지 않지만 이런 걸 아는 사람 치고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쉽지 않더라고, 먹거리를 바꾸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지금부터라도 곰스베리. 한글로 찍어보세요. 곰스베리. 저도 찍을게요. 이걸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슈퍼나 뭐 마트를 가면 항상 곰스베리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줄이시라고.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아기의 건강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많은 인부들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아기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1번이 먼저 하세요. 건강한 아기가 나오면 좋겠대요. 그리고 곰스베리를 안 드시면 그건 욕심이지 실제로 아이한테는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이걸 자꾸 신경을 써서 내가 알아차려서 뭐 피자 먹으려다가 한 조각이라도 덜 먹고 이 곰스베리에서 부족한 양을 마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곰스베리를 먼저 먹고 나머지를 채우는 게 원래 식사하는 방식의 오리지널이다. 고기 실컷 먹고 마지막에 풀 몇 장 뜯어 먹는 건 안 된다. 당연하죠. 곰스베리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통과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는 2011년도에 실제 미국을 갔다 와서 이 영양 캠프에 9박 10일 동안 곰스만 27kg 생식 뷔페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죽겠더라고요. 야채만 27kg. 근데도 정말 거의 9일인데 그렇게 먹고 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깜짝 놀랐어요. 꼭 여러분도 해보세요. 인생에서 애기 낳고 나중에 다이어트 하고 싶다 필요 없고요. 곰스베리로만 배 터지게 먹으면 무조건 사람 빠져요. 칼로리가 없거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물도 되게 중요해요. 물 중요하죠. 근데 물은 핵심이 뭔가 하면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정수기를 정말 많이 써서 집에서 그냥 정수한 물 드시지 않아요? 우린 정수기 물 마신다. 1 찍어보세요. 정수기. 정수물 마신다. 1 찍어보세요. 정수기. 우리 집 정수기예요. 정수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생수.
그럼 우리가 고민을 살짝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정수를 한 건 좋긴 좋은데 만약에 미네랄도 정수해버리면 필터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게 판단하기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 정수기는 미네랄 필터 하나 안 하나를 판단하기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브랜드를 우리 집은 어디 건데 하고 물어보면 제가 답은 알지만 만약에 그 집 건 미네랄도 필터하는 아주 후진 거거든요 하면 또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에 대한 코멘트 안 합니다. 묻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그냥 미네랄을 만들어 먹자예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마트에 가면 발화현미라고 있어요. 발화현미. 요 1kg짜리. 얼마 안 비싸. 만 얼마 할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 움큼 또는 어른 숟가락으로 한 스푼 이렇게 떠요. 1T를 떠도 되고 그냥 그건 뭐 전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손으로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씻어야 되잖아요. 오물조물 씻은 다음에 프라이팬에서 볶아요. 안 타게. 중불에서 이렇게 볶아요. 몇 분 동안 왔다가 저으면 안 타잖아요. 그죠? 볶으면 좀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요. 진한 갈색. 되죠? 그 다음에 옆에 물을 한 2리터 정도 끓여요. 그래서 진한 갈색으로 변한 발화현미를 끓인 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 10분 기다리면 정말 발화현미에서 많은 미네랄이 물로 빠져나와요. 그 물을 여러분 병에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냉장고에 킵해놨다가 수시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에 한 번씩 미네랄 워터를 만드셔야 되겠죠? 이거는 먹는 것만큼 물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동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물을 정말 자주 마시죠. 물을 정말. 그래서 쭉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 지금 뇌발달 얘기를 태교 기준으로 쭉 해왔는데요. 결국 감각이 발달되면 뇌발달이 된다 이 말이죠. 감각 자극, 다른 말로 하면 인풋,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결과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뭐 뱃속에 있을 때는 태교도 인풋, 뭐 노래하고 대화 잘하고 언제나 밝게 생활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거 잘 먹고 인풋을 그냥 좋게 하면 된다는 거.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를 키울 때도 건강한 인풋을 하면 돼요. 그냥 건강한 인풋을 한 몇 년 꾸준히 하면 얘는 자라면서 저절로 아웃풋이 좋은 아이가 돼요. 그런데 모든 엄마들의 교육 방식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못했어요. 아웃풋이 안 좋은 걸 알고 수학 학원을 보내거나 수학 과외를 하잖아요. 인풋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접근해요. 그때는 접근해서 그 아이가 성적이 좋아지려면 그 선생님의 능력이 정말 탁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 과외 선생님은 막 1대1 과외 아니면 안 한다. 그리고 불법이지만 1대1 과외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00만, 월 300만 원부터 월 1,500만 원 과외 선생님도 알아요. 우리 그렇게 과외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과외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나중에 살면서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극복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갈등을 다 겪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 임신 중에, 나는 내가 해주고 싶은 인풋을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인풋 하시면 됩니다. 별나게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애 낳고도 뭐 비싸게 무슨 장난감, 교구 그런 거 안 사도 된다. 엄마가 너무 아프고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산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엄마가 몸으로도 놀 줄 모르는데 교구 있으면 잘 놀아줄 것 같아요. 몸으로 잘 놀아줄 수 있는 엄마 아빠라야 수단이 있으면 더 잘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 아빠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힘을 키워라. 생각의 힘을 키워라.
저는 근본적으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혁명도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면 임신기간이 뭐냐? 혁명하는 기간이 혁명. 임신기는 혁신하는 거예요. 왜? 임신하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에 그냥 처녀 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했잖아.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싶다 해도 마실 수도 없잖아요. 왜? 아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황 자체가 내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변신을 이왕할 거라면 내 아이가 정말 폼나게 되게 나도 폼나게 위대한 변신을 하자. 저는 그런 걸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아까 50조 개가 있다 그랬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사실상은 아까 전기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 레벨 1.4V래. 그럼 우리 몸 하나가 70조 볼트가 흐르는 전류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들어오면 다 타 죽어. 그러니까 생각만 건강하게 딱 갖고 있으면 정말 내 아이도 안전해질 수 있고 더 건강한 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래서 자궁 속에서 제목이 Life begins in the womb. 바로 자궁 속에서 Life begins.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wom이 자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병원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클리닉 보면 차움 이런 게 있어요. 영어의 자궁같이 최고의 요새라는 거예요, 자궁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궁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최고의 요새이자 또 내부적으로는 최고의 자극이 전해지는 최고의 환경도 돼야 한다. 그 두 가지가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 말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걸 임신기를 보내시면 좋겠다. 요거는 통과할게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써준 글을 보고도 불임인 사람이 이렇게 임신을 하게 돼. 글만 읽었는데. 또 이 글만 읽고도 또 불임 부부가 임신하게 된 자연 임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제 글을 이 동영상이 지금은 유튜브 채널이 해킹돼서 사라지고 없는데 제가 올렸던 동영상 중에서 이게 당시에 조회 건수가 70만 건 가까이 가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동영상을 보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자기 사연을 올려서 그 사연이 너무 마음을 내가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분한테 답변도 해줬고 또 그렇게 따라 했더니 정말로 자연 임신했다 하면서 이렇게 답을 올려놓잖아요. 제가 해준 얘기대로 그대로 말도 하고 했다.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 이분이 임신하게 된 건 저의 글은 계기가 된 거고 이게 된 거는 엄마의 생각이 변하죠. 엄마의 생각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시래요? 그걸 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각태교를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죠? 청각태교를.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 같은 거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처녀 때부터 내가 발라드 좋아했다. 다행히 난 음악 좋아하거든요. 발라드 많이 들어요. 근데 또 똑같이 들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태교의 효과가 뛰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맞죠? 그냥 평균적인 게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악을 좋아하면 잘 안 듣던 장르를 선택해서 들으면 좋겠다. 그걸 추천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아하는 장르를 듣는다면 듣는 양이나 횟수를 압도적으로 좀 늘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예로 조수미 우리 오페라 가수 있잖아요. 조수미 어머님이 임신한 걸 확인하는 순간 그날부터 오페라밖에 안 들었대요. 나중에 조수미가 그걸 알고 그 얘기를 엄마한테 듣고 자기는 그냥 엄마가 만들어준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조수미가 태어나서도 조수미 집에는 오직 조수미가 피아노 치는 거하고 오페라밖에 들려준 게 없대. 환경이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꼭 음악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 대담하는 거 좋아하면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냥 막말을 많이 하지 말고요. 좋은 말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나가야 엄마야. 엄마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오늘 엄마는 매일매일 내가 한 일을 너한테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그래서 태교 일지 대신에 태담 일기처럼 아기한테 말을 해도 되고, 어쨌든 태아한테 많은 소리가, 그냥 소리 말고 좋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따뜻하게 사랑이 섞여 있는 말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딱딱하죠. 근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열입니다, 이렇게 하면 톤이 벌써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한 톤으로 내 아이한테 말을 하면 이 말은 에너지로 간다는 거야. 말의 의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로 갑니다. 에너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하기를 클래식 많이 들려주세요. 왜? 보통 클래식 태교 잘 안 하니까. 근데 우리 뭐 발라드나 뽕짝은 그냥 텔레비 틀면 나오잖아요. 그걸 태교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클래식을 듣면 좋고, 그 다음에 클래식을 들을 때 제가 추천하는 첫 시작 대상자는, 다른 사람은 너무 오케스트라 협주곡이 많으니까 좀 시끄러워요. 난해, 어려워. 근데 쇼팽은 그냥 피아노 독주곡을 압도적으로 많이 작곡을 했으니까 쇼팽 곡으로 시작하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쇼팽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한 곡만 들어볼까요? 이거 들을까? 다음 거 들을까? 다음. 어느 낯선 도시에서 잠깐 3, 40분 정도 사부작 걷는데 어디선가 불어오는 미풍에 복잡한 생각이 스르르 사라지고 3, 40분 쉬었다 가요. 편하게. 그 3, 40분 같아요. 도시 보고 있음. 이게 뭔가 했는데 그거였네. 여러분이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나는 이 지금 제가 들려드린 곡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1, 아니나 처음 들어요. 2 찍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미애씨, 충전기 빨리. 제 노트북에 배터리가 아웃되기 직전에 아웃되면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급히 저희 지금 빌렸습니다. 네. 네. 띵 소리 들어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쇼팽 곡은요,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19살 때 작곡했던 쇼팽의 노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곡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책 같은 거, 클래식 책을 하나 사요. 해설판이 있어요. 그럼 읽어보고, 그냥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쇼팽 찾아서 조금 읽고, 그 곡 들어보고, 이러면, 인텔리전트해지고, 지적 교양, 이런 게 되게 좋아지죠. 품위도 있고. 그래서, 19살 때 작곡했던 에뛰드,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쇼팽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 이렇게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저의 개인적 추천입니다. 쇼팽으로 시작하세요. 쇼팽 곡을 한 20곡 이상은 들으세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로 넘어가세요. 모차르트를 많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도 클래식이 좋다고 하면 이제는 베토벤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 클래식을 나눌 때 고전파, 낭만파 이렇게 나누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클래식의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서 최고로 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베토벤입니다. 베토벤. 그래서 베토벤을 딱 중간에 놓고요. 베토벤 전이 고전파고요. 그 이유가 낭만파예요. 그러니까 뭐 고전파라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팽, 모차르트 듣고 바하부터 순서를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쇼팽, 모차르트, 베토벤 듣고 그냥 낭만파, 난 고리타분한 고전은 너무 싫어, 낭만파, 뭐 슈만 뭐 이렇게 다 낭만파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서 뭐 한 10명 정도 들으면 클래식은 정말 많이 알게 되죠. 이 곡이 제일 쇼팽 곡 중에 유명해요.
이건 정말 다 들어보셨죠? 쇼팽의 야상곡. 피아노 학원 있으면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 들려요.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들립니다. 음대를 피아노로 입학하려고 하면 무조건 지정곡으로 연주해야 돼요. 자, 청각대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들려주면 그 뇌에 그냥 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딸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또 총각 시절에 파리, 뉴욕, 일본 유학 생활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난 우리 아이를, 근데 난 유학하다 보니까 영어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이는 그런, 미국 애들 머리도 나빠요. 프랑스도 머리 나빠요. 근데 뭐가 딸리냐? 영어를 더럽게 잘해요. 유럽 애들은 영어 다 잘하잖아요. 거지도 정말 영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 되게 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 정말 똑똑해요. IQ가 십몇 년째 세계 1위예요. 실제 일해보고 같이 해보면요.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이 가장 빨리 처리해요. 그래서 좋은 거 개발을 정말 상품 개발도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문화 컨텐츠가 높잖아요. BTS다, 기생충이다. 이제 진짜 그런 문화로 보면 한류가 이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처리해가는 과정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하죠. 정말 의술 뛰어난 거 확인되고 있죠. 사망률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현저하게 낮죠.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감염 건수가 지금 확산되고 하는 것이 문제지, 치사율이나 이런 거 보고 나면 그냥 일반 독감이나 메르스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닥 무서워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영어를 우리 집사람 임신했을 때 정말 많이 들려줬고, 근데 그거 들려주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난 영어를 놀아주듯이 동요로 정말 많이 불러준 거예요. 애기가 태어났죠. 그럼 애가 태어나도 노래 부르는 건 다 애들이 좋아하잖아. 어차피 말 모르는 애한테 동동동 대 문을 열어라. 한국에도 한 살 안 된 아기는 그 말 잘 모르는데 왜 그런 애기를 안고는 동동동 대 문을 열어라 이렇게 노는 거는 괜찮고, 똑같이 어차피 이 언어인지 저 언어인지 모르는 애 안고 영어 노래를, 그러면 영어 노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왜? 한국말 하는 건 나도 하고 집에 평소에 아빠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할아버지 다 한국말 해주는데, 그럼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영어를 전략적으로, 이건 전략이죠. 많이 풍부하게 들려주면, 제가 해보니까 한 700곡에서 1000곡 정도 가면요. 정말 영어 단어가 풍성하게 애 머릿속에 깔려요. 한 7살 때까지 그렇게 하면 좋아요. 어차피 8살 때부터는 초등학교니까 공식적인 제도권 교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으로 가기 전에 그냥 음악 효과도 되고 언어 효과도 있고, 그러면 영어 동요를 불러주고, 내가 만약에 저 노래 잘 못하고 영어 발음이 안 좋으면 엄마는 한 2~3번만 부르고 CD나 MP3 더글더글 하니까 그걸 틀어주면 되고 엄마가 같이 놀면 되잖아요. 옆에 틀어놓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쉽게 따라하라고 우리 단톡방에서 제가 그 영어 노래를 중요한 문장만 뽑아서 영어로 놀이하는 거를 올려드리는 적이 있는데, 그거 본 적 있는 분 숫자 3 찍어보세요. 제가 웃기는 아저씨가 영어 가지고 영어로 막 아이랑 놀아주는 거. 나 봤다. 3. 만복만. 있죠. 있죠. 전혀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모르는 분은 빨리 예기원 카페에 가입하고 예기원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어느 적정한 개수까지는 무료로 계속 경험을 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어쨌든 이걸 한 500개 이상은 해라. 그래서 제가 보장하는 건 500개까지는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애기 태어났다. 아기 놀이 방법. 우리 부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1000개까지는 만들어서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료 프로그램. 그 무료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육아 교육도 지금 제가 이렇게 태교 교육을 하듯이 육아 교육도 무료 1시간짜리를 지금 제가 150개 강의가 지난 1년 동안 이미 엄마들하고 유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 것도 한 200개 정도 올리면 육아 강좌는 마스터가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올해 하면 웬만한 육아 이론 강좌는 다 올리는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인생 강좌이기도 합니다. 저의 60년 이상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거를 걸러서 해드리는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아기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청각이 정말 발달되어 있으니까 정말 많은 거를 들려주되, 같은 것만 들려주면 안 되고 같은 걸 많이 반복해서 들려줘야 되고요. 음악이든 언어든. 그걸 또 계속 컨텐츠를 바꾸어가면서 어느 일정 양 이상을 통과해야 돼요. 영어 동요 같으면 한 200곡 이상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알게 되면 엄마들이나 누구든지 그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라고 생각은 바뀌는데, 결국 인간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건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 가는 거? 학교 안 가도 되죠. 혼자 공부하면 진도는 더 빨리 가는데. 근데 혼자 하면 실천을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학원을 간다, 학교를 간다, 어디에 등록을 한다. 이런 과정, 환경 자체를 내가 자율적이 아니어도 환경에 의해서 좀 더 하게 되는 폼으로 전환을 해두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GB스쿨을 임신 중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저분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시고, 난 너무 좋아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이렇게 저희가 서로 모바일에서 만나서 서로 직접 소통하게 된 계기가 주어졌으니, 이게 계기가 돼서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향후 행동에 변화가 생겨서 태어난 여러분의 아이가 더 좋은 환경과 엄마를 만나면 좋겠다. 그게 저와 젠틀벌스와 젠틀벌스 회원병원이 갖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태교는 아이의 뇌신경 발달의 90%가 태중에서 이루어지니까 더더구나 태교를 강조하는 거고, 출산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워낙 출산을 겁내고 계시니까 출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거죠. 육아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틀벌스의 메인 강의가 태교 가장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출산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 때문에, 육아 기간이 너무 길고 매 순간 힘든 현실을 만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강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공지 드릴 건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 채팅창에 지금 이름만 딱 쓰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 방은 다른 사람한테 안 가니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연락처를 모르고 이걸 우리 카페에서 찾고, 이게 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스스로가 알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기 온 회원이어서 잘 알고 있는 분들 말고,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나가기 전에 채팅창에 이름, 출산 예정일, 그 다음에 아기 태명, 병원명,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전화번호도 적어주세요. 다른 사람 이 방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특강 같은 거 하는데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단톡방 초대장도 보내줄 수 있어서 앞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공지합니다. 이제 채팅을, 강의는 거의 마무리했고요. 나가시기 전에 채팅창에 자기 이름, 그 다음에 태명, 그 다음에 병원 이름, 병원 다 안 써도 돼요. 딱 두 자만 쓰면 제가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내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렇게 쓰시면 돼요.